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환율 폭등 속에 정부가 감추고 있는 진실이 있다. 애완시장이 붕괴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일단 뉴스를 들어보고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3일 오전 10시 41분께 1472.4영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정부는 1472원을 넘어섰습니다. 주식 매수 확대를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이는 환율 급등의 일부 요인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약다가 국면 속 한국의 환율 폭등 근본 배경으로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 장기화, 대규모 통화량 증가와 소비 쿠폰 같은 재정 지출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겁니다.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선 원화 자산의 매력도가 낮아지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고, 이는 외환당국 개입 효과를 빠르게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 개입보다 근본 처방이 필요합니다. 금리 정책의 신뢰 회복, 재정 지출 관리,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산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 개선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달러를 풀어 환율을 누르는 방식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외환 당국의 지속적인 시장 개입은 부작용도 매우 큽니다. 외환 보유액 감소로 국가 신용도가 훼손될 수 있고, 시장에 정부가 항상 막아준다는 신호를 줘 투기적 공격을 부를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 약화되면서 중장기 금융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환율 문제는 시장 개입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환 보유액에 포함된 외화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가 상승해 외환 보유고가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부상 효과일 뿐 실제 달러가 유입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팔면 실질 가용 외환은 줄어들 수 있어 외환 보유액 총액만으로 안정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지난달에만 외환 보유고가 26억 달러 줄어들며 외환 보유액이 4,300억 달러 선이 붕괴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 오히려 외환 보유고는 급감할 수 있어 향후 한국의 신인도에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형식상으로는 이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오히려 애완 보유가 많이 보이는 착시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환율이 안정되면은 그때 가지고서 애완 보유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애완 시장이 우리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율이 1472원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 당국이 개입하기 직전 그 단계로 간 겁니다. 1480원 정도 그 단계에서 우리 애완시장에 우리 당국이 개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거의 육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애국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문제는 지금 애완 보유고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 지난달에도 원래 12월에는 늘어야 되는데 약 27억 달러 정도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300억 선이 깨졌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관세 협상에 의해서 최소한 30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걸 마련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종목에 한해서 그 투기적으로 투기 자금이 들어온 걸로 보여요. 그거일 뿐이지 얘들이 장기적으로 과연 한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가라는 거는 상당히 의문이에요. 여러분 주식시장 보면은 지금 뭐 4,600이다 막 넘어가니까 엄청나게 화랑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항상 파란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다고요. 몇 개의 종목을 가지고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야. 지금 대형주 몇 개만 오르면 그냥 뭐 다른 거 다 떨어져도 오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것들은 이유가 있어서 올라요.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것들은 좀 이유가 있어서 오르는 건 맞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지금 과연 계속해서 이게 오를 수 있겠는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건 사실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요새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제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결국은 우리 개미들이 막 달려드니까 거기다가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외국인들이 돌아올 것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수급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안 사면 그만인 거야. 그래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인가, 이거는 의문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간에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고 투자가 들어오든 아니면 주식 매수 자금이 들어오든 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돌아오는 돈보다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애완시장에 개입을 했고, 그리고 또 올라가면 개입할 것이라고 하는 신호를 강력하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또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이제 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 이재명이 그때 그랬죠. 부동산 서울 집값 오르는 거에 대해서 뭐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경악했잖아요. 아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지, 서울 집값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방법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니, 그런 때는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 환율, 이 원달러 환율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고 싶어. 이것도 방법이 없다는 거야? 이거는 얘기가 달라요. 부동산이야, 그거는 뭐 외국인들이 뭐 몇십 개 산다 하더라도 투기적으로 뭐 우리 그렇게 들어와서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애완시장은요, 전 세계 그 투기꾼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이건 부동산하고 달라요. 부동산이야, 우리나라 부동산을 살려면 외국인들이 무조건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뭐 그 애완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언제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제 우리가 1480원 정도 가면 개입하더라. 그러면 그거 알고서 그때까지 막 사가지고 그때 가면 팔아버리고, 우리 당국이 개입하면 거기다 팔아버리고, 다시 내려가면 밑에서 사가지고서 당국이 개입하면 거기다 팔아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10원이라는 게요,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10원 띠기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라고. 1470원하고 1460원하고는요, 이게 조금 한 만원어치 사는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지만, 그걸 갖다가 수백억씩 수천억씩 하는 사람은 이게 그냥 이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투기가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하루에도 지금 뭐 10원씩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움직이고 원래 뭐 1원 2원 움직이는 게 정상인데, 지금 뭐 하루에도 10원씩 움직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1480원 되면 또 개입할 겁니까? 글쎄, 이번에도 어떻게 개입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글쎄요. 뭐 거기까지 갈 건 뭐 정부가 개입 안 하면 분명히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애완시장이 붕괴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금리 격차,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가 더 높다는 거, 그리고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더 높다는 거, 그 다음에 미국 주시장이 더 화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는 돈은 없고 빠져나가는 돈만 있으면 애완시장이 어느 한순간에 1,500원을 넘어서고 어느 한순간에 그냥 갑자기 붕괴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뚝이라는 게요, 조금씩 터지다가 마지막에 터질 때는 어느 한순간에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뭐 다 1, 2, 3, 4, 5 이렇게 해서 100까지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1, 2, 3, 4, 10, 50, 1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1, 2, 3, 4 가기가 어렵지, 그 다음에는 30, 50, 100 간다고요. 그러니까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막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1430원 40원대에 계속 있겠구나,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저도 경제 뉴스를 보면은 이제는 정부가 강력한 신호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반등을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반등을 그냥 뉴스처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안 믿는다는 거잖아. 결과적으로는 한국 시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이재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시면 중국하고 가까워지면서 완전히 중국에 쎄쎄하니까, 만약에 유사시에 말이죠, 미국의 도움을 청할 수가 없어. 통화 수합을 갖다가 좀 어려우실 것 같으면 통화 수합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1,500원 넘어갈 것 같으면 바로 미국에서 통화 수합 해가지고서 통화 수합을 해주면 안정되는 효과가 있지만, 해줄 리도 없고, 그러면 투기꾼들은 이제 신난 거지 뭐. 니들 막으려면 막아라, 나는 산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약어가지고요, 우리 국민들을 탓하면 안 돼요. 정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서학개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은 세제상의 혜택을 주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오기는커녕 더 많이 나갔어 지금. 왜 그러냐?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미국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건 미국 주식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달러를 갖고 있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거야. IMF 때 보니까 이거 원화를 갖고 있으면 안 되더라, 수익 조각되더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슨 뭐 정부에서 외주로 콩을 써도 안 돼요. 뭐 금리상 혜택을 준다 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학개미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그 못하게 증권사를 뭐 쥐어짜고 뭐 이렇게 갖고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건 불공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불공정 국가로 찍혀가지고, 그러잖아도 애완시장에 자꾸 개입하고 그러면요, 환율 조작국이 되잖아요. 환율 조작국 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진짜 환율 조작국 되려고 환장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애완시장 붕괴 초읽기입니다. 강시혁입니다.